안녕하십니까. 저번에 그 콜손님 사기범 23만 6,100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경찰서 민원실을 갔다 왔습니다. 사실 저도 흘러가는 물처럼 이렇게 바쁜 와중에 잃어버리고 있었는데, 제가 그 올린 동영상에 여러 아버님들이 또 힘을 내라, 그런 놈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단호히 해야 된다, 또 어떤 아버님들은 이렇게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셔가지고, 제가 뭔가 이거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. 저도 제 일익을 담당해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일하시는 여러 아버님들 모든 이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지만은 뭐 보태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경찰서 민원실을 오늘 갔다 왔습니다. 가서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택시비는 받기가 좀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택시를 불러준 사람보다는 택시를 타고 간 사람한테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경찰 쪽에서는 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그 애국인은 그 양주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돼서 검찰에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2월 3일 날 송치 번호는 2020-1001번, 그리고 고향 지청으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송치는 되어 있는데 저 택시비는 어디서 받습니까 하고, 제가 그때 당시 파주 경찰서에 제가 접수됐을 때에 그 형사를 이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저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좀 이렇게 꼼꼼하게 따졌더니, 그래서 기억을 하셔가지고 아버님이시냐고,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,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이게 된다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형사 검찰 쪽이나 경찰 쪽에서는 우리 택시비는 이제 조금 멀리하고, 우선 그 사람을 그 고국으로 송치를 할 거냐 구속할 거냐 이제 그런 쪽만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희 택시비는 받기가 힘들 것 같은 상황이 되고, 또 받는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, 또 이 법이라는 것이 그 약자라든가 또는 그런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법이래야 되는데, 어떻게 보니까 많이 알고 똑똑하고 볼펜을 다루고 우리 차 운전이라든가 뭐 쇠뭉치라든가 이런 거 드는 사람보다는 그런 볼펜 쪽에 가까운 법이 아닌가, 그런 좀 허탈한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? 우리는 또 하루하루 일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그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고 댓글 올라온 걸 보니까, 고속도로에서 휴게실 들어갔다가 이렇게 튀어간 사람, 또는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편의점 앞에서 돈을 찾아준다고 하고 나서는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나간 사람, 또 술 취한 승객, 또 말도 안 통하는 애국인, 여러 가지 많지요. 그래서 저의 경우를 본다면은 지금 지난 게 한 8개월 됐죠. 그래서 저는 누가 애국을 그 멀리 장거리를 간다면은 일단 그 택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답보가 된 다음에 출발합니다. 만약에 그게 답보가 안 되고 조금 의심이 간다면 사실 저는 안 가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, 우리 택시 업계가 장거리 가는 경우에는 거의 좀 선결제하는 그 풍토가 되어 있으면은 좋지 않고, 우리가 이런 일이 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들이 많이 영상에 글도 올려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저 힘내라고 해주셨는데, 저 역시 힘을 내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택시 이야기라든가 이런 공유를 통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더 그 힘있게 근무를 하시고, 또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하여튼 제 영상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자,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